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뇌가 가진 정말 놀라운 적응 능력에 대한 겁니다. 이름하여 변화를 위한 뇌의 청사진, 신경 가소성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피아노를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하고요. 뇌졸중 같은 심각한 손상에서 회복하는 것. 이 둘은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정답은 말이죠. 바로 우리 모두의 뇌 속에 숨겨져 있는 뭐랄까 일종의 슈퍼파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쓰면서도 그 진짜 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능력이죠.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놀라운 뇌의 변화 능력, 대체 이게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 가소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그냥 굳어있는 돌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도시 같달까요? 경험이나 훈련에 따라서 계속해서 도로를 새로 내고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처럼 스스로 구조랑 기능을 바꿔나가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기억하고 심지어는 큰 부상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능력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변화가 그냥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세 가지 다른 레벨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작은 레벨, 그러니까 시냅스 수준에서는요. 이건 마치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더 친해지는 것과 같아요. 대화를 자주 할수록 더 끈끈해지는 거죠. 그 다음 회로 수준은요. 아예 동네 교통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뇌피질 지도 수준.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도시의 한 구역이 공업지대에서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싹 바뀌는 것과 같은 스케일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좋아요. 뇌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이 능력을 어떻게 쓸까요? 사실 우리 뇌 안에는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두 가지 학습 시스템이 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 뇌에는 두 가지 학습법이 공존해요. 하나는 외제적 학습인데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로 공부하는 것, 책상머리 지식 같은 거죠. 어제 저녁 뭐 먹었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요. 이건 주로 해마랑 전전두피질이 담당하고요. 반면에 내재적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몸으로 익히는 지식입니다. 자전거 타기나 키보드 안 보고 타이핑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기저핵이나 손해가 담당하는데 한 번 익히고 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그냥 손이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내재적 학습입니다. 이 모든 학습의 맨 밑바닥에는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heb의 법칙인데요.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뉴런들이 동시에 반짝 하고 켜지는 경험이 자꾸 반복되면 걔네들 사이의 연결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두꺼워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왜 특정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옛날 기억이 확 떠오르는지, 또 어떤 노래 한 구절만 들어도 막 감정이 솟구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관련 없는 것처럼 보였던 기억, 감각, 감정의 뉴런들이 과거에 함께 활성화되면서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뇌 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누구나 겪어봤을 그 과정. 어색한 초보자에서 완전 능숙한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 운전 배울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와, 정말 정신없죠? 우리 뇌의 의식적인 사령탑인 전전두피질이 자, 브레이크 밟고 기어 바꾸고 사이드미러 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즉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과정이 슬슬 자동화 센터인 기저핵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2단계죠. 그리고 마침내 3단계에 이르면 운전이 완전히 내재적 시스템, 즉 자동화 시스템의 통제를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의 의식적인 사령탑, 전전도피질은 이제 한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음악도 듣고 옆 사람이랑 대화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능숙해진다는 건 뇌의 주도권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뇌가 스스로 엄청나게 효율적인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는 뭔가를 새로 배우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뇌가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신경과소성은 정말이지 훨씬 더 극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뇌가 손상을 입었을 때 회복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요. 맨 처음 몇 시간에서 며칠은 완전 비상사태입니다. 부종이나 쇼크 같은 급한 물부터 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에서 몇 주 동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재밌어요. 마치 교통체증 때문에 막혔던 길 대신에 평소엔 잘 안 쓰던 샛길이나 우회도로를 갑자기 열어서 쓰는 것처럼 뇌 속에 숨어있던 예비 경로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는요,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서 마치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듯이 새로운 연결, 즉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서 망가진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대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뇌가 변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변화가 과연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뇌는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반복되는 걸 학습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치고 나서 잘못된 자세나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면 뇌는 그 잘못된 패턴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부적응적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건 큰 부상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나 자꾸 중요한 일을 미루는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런 부적응적 가소성이 우리 뇌에 깊숙이 길을 내버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 놀라운 신경가소성,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뇌의 사용 설명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뇌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특정 동작을 엄청나게 반복하는 훈련부터 가상현실, 심지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기술까지 있죠. 근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바로 사용 의존성입니다. 간단해요. 어떤 능력을 키우고 싶으면 바로 그 능력을 계속 써야 한다는 거죠.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축구를 해야지 농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요. 여기에다가 유산소 운동을 곁들여주면 뇌 BDNF라는 뇌 송장 영양제 같은 게 팍팍 뿌려지면서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잠, 수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낮에 열심히 경험하고 훈련한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비로소 뇌에 제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마치 도서관 사서가 밤새 들어온 책들을 제자리에 착착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깊은 잠을 잘 때는 사실이나 기술 같은 게 정리되고요. 꿈을 꾸는 렘수면 중에는 감정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무리 낮에 열심히 훈련해도 그 효과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뇌가 그냥 정해진 대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빚어내는 살아있는 조각품에 가깝죠. 여러분의 뇌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는 경험에 의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다음엔 무엇을 배우도록 하시겠습니까?